네, 위에 문제부터 1번부터 한번 할게요. 이제 사활 문제인데 이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제쳤고 이제 이렇게 이은 장면 이은 장면이거든요. 자, 이 흙이 살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거든요. 이게 사활이 자 요런 형태, 그러니까 이런 형태죠. 따지고 보면 이런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형태에서 백이 둔다면 요 제치는 것이 일단 아주 기분 나쁜 자리예요. 무슨 얘기냐면 바로 막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게 후퇴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돼요. 그러면 가볍게 이렇게 해서 안형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 이 자리가 엄청 기분 나쁜 자리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런 모양에서 살자고 하면 일단 요 당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를 해야 돼요. 방어를 하는 그 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활을 할 때 궁도를 넓히는 것도 있고 그 전에 이제 이런 일반적인 곳에서는 모양을 예쁘게 잡는 거예요. 모양을 예쁘게 잡는 것은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게 호구죠. 호구. 예. 그래서 사활에서 궁도를 넓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요소고 그 다음으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모양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그 모양을 예쁘게. 그것은 호구인데 이게 이런 호구인데요. 호구를 만들기 위한 국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한 칸 띄는 거 이런 것들이 사활에 있어서 그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모양들이에요. 거꾸로 뒤집으면 베개 잡으러 갈 때도 그런 자리가 급소가 될 수가 있어요. 호구 되는 자리, 한 칸 띄는 자리, 이게 모양이 좋잖아요. 한 칸 띄는 자리 이런 거. 자, 여기서 그러면 일단 호구 되는 자리가 여기하고 여기 두 개가 있어요. 일단 궁도를 넓힌다고 하면은 이제 이런 거, 또 이런 쪽에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거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궁도를 넓히는 것은 지금 이쪽 부분이 지금 트여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 여기서는 급소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붙이는 게 급소가 되죠. 이건 뭐냐면 이 한 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안 잡힌다는 얘기는 여기까지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가 되면 잡힌 거예요. 이 궁도는 잡혀 있는 궁도가 되는 거죠. 여기서 궁도를 넓혀 봐야 치중이 있어서 잡히죠. 이건 잡히는 거야. 만약에 요 돌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살겠죠. 그렇죠? 이거 호구 제쳐서. 그러니까 조그만 그거 거기 붙여도 여기가 세점이라서 그 한집이 나니까 여기요? 조그맣까요? 요거는 지금 죽은 형태예요. 이거는 죽은 형태. 여기는 여기 치중 가면 잡혔죠? 예, 이거 왜 잡히냐면 이걸 차단을 해도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상궁이에요. 예, 상궁.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궁도를 이쪽으로 이렇게 넓히는 거는 이쪽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좋은 자리인데 지금 이쪽이 비어 있기 때문에 요 한 방으로 그냥 잡힌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가보는 거예요. 호구되는 모양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하면 요거는 이렇게 먹이면 이게 옥집이 되는 순간에 잡히죠. 그래서 여기가 가만히 이렇게 움켜쥐는 게 급소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빠져서 완벽하게 사는 거죠. 물론 이렇게 해도 살지만 요건 이제 집이 손해죠. 이렇게 해서 살아야 좀 더 효율적이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양이 여기가 이제 좋은 모양이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자세히 보면 아까 호구되는 자리가 급소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호구되는 자리가 여기죠. 여기가 급소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둑학교에 입학하셔서 김만수 사범님의 제자가 되어보세요. 궁도를 뭐 이렇게나 이렇게 넓힌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요거는 어디가 급소예요? 예, 여기가 급소죠. 여기 끊어 잡자고. 그러면 방어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옥집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잡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궁도를 넓혔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해서 죽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여기가.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가 급소 같아서 여기를 놓으면 그렇죠? 여기 붙여서 죽었죠? 이게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해서 패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패로 가는 수밖에. 자, 이제 여기가 급소다. 그러면 이렇게 궁도를 넓히면 어떻게 되느냐? 이건 어떻게 되죠? 급소. 예, 그렇죠. 그냥 제쳐서 이건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그냥 숨도 쉴 수가 없어요. 예, 그냥 죽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문제가 이제 시작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살았냐? 이제 이거죠. 여기서 다른 수는 없겠냐? 100이. 가령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이쪽으로 이렇게 궁도를 넓혀서 여기로 막아야 되는데 간단하게 모양을 보시면 살았죠? 그래서 살아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냥 가만히 이어요. 그래서 이게 잡는 거 하고 여기 제쳐서 빠져서 사는 거. 예,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살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를 했더니 여기가 급소다 이런 얘기가 됐죠? 그래서 여기를 끊어보는 거예요. 예, 여기를 끊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잡죠? 그렇죠? 이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이건 이렇게 해서 그냥 갖다가 받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연단수죠. 예. 그러니까 흑의 입장에서는 오로지 요거 하나죠. 그렇죠? 이렇게 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절대 수들로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외길이라고 하죠. 예. 외길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일단 기분을 내야죠. 예. 자, 여기서 어디로 가세요? 자, 이렇게 막으면 이렇게 되고 여기서 100은
이렇게 해서 폐가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이제 폐가 돼요. 예,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힘들게 만들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가 이렇게 해서 폐로 갈 거냐, 아니면 살려줘야 되느냐,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폐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잡으러 가서는 안 되죠. 요거를 폐로 갈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 전에 뭐를 생각을 하셔야 돼요? 폐감을 보셔야죠. 네, 폐감. 폐감을 보셔야 돼요. 자, 이렇게 돼요. 이렇게 폐가 되는데, 백이 폐감이 많다고 생각을 지금 할 수가 있죠. 폐를 들어갔으니까. 근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단순히 얘가 살고 맷집 내고 사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폐를 이겼을 때 이 기가 다 죽는 수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두 수를 놔서 뭔가 왕창 벌었는데 여기서 이게 잡히면서 개가를 해봤더니 내가 손해봤어. 그러면 패를 잘못 들어간 거죠. 그래서 항상 패를 하실 때, 수를 만드실 때 만든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이제 패를 들어가느냐 아니면 타협을 할 거냐, 그거는 좀 생각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히 이렇게 돌들이 끊겨져 있죠. 계속 끊겨져 있으면 흙도 어딘가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팩감들이 계속 생겨요. 이거랑 연계가 돼 갖고요. 그러면 얘를 잡자고 하는 팩감이 또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 폐를 들어가는 순간에는 조심을 하셔야 된다. 이게 사활에서는 이렇게 해서 폐가 정답입니다 하지만 실전에서는 이렇게 해서 살려주는 게 정답입니다 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형태에서는 어쨌든 사번님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둑 프로 기사 김만수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새로운 책을 내셨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어떤 책을 내셨나요? 네, 4월 20일에 초반 70수라는 새로운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초반 70수는 AI 방식을 만들었다면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네, 현대는 인공지능의 시대죠. 근데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대량의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핵심을 추출하는 원리잖아요. 이번 초반 70수도 AI 방식을 도입해서 여러분의 바둑 1만 판 속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핵심 원리 100가지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고생하셨네요. 4단계 수준별 학습은 어떤 뜻인가요? 제가 여러분들 바둑 1만 판을 보다 보니까 대략 4단계로 나누어지더라고요. 우선 바둑 처음 배우시고 한 기원 7급 요 정도 두시는 분들이 1단계인데 한 절반 이상은 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7급부터 5급까지라 그러죠. 온라인으로 한 3단 정도 되시는 분들인데요. 요 정도 기량도 한 30%는 더 있는 것 같고요. 흔히 얘기하는 5급, 이런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위 20% 안에 드는 잘 두시는 분들이에요. 흔히 1급이 대단하다 하는데 역시 한 상위 1% 정도가 1급인 것 같아요. 문제는 이렇게 기력대가 다양하다고 보니까 하나의 바둑책 안에 모든 단계를 다 집어넣을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둑 공부는 너무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서 출발을 한 게 바로 이 4단계로 나누는 방식이었고요. 또 하나 추가된 게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어려운 거를 많이 하다 보면은 포기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4단계로 나누어진 부분들을 이렇게 하나씩 시작하시다 보면은 1단계에 계신 7급 이하 분들이라도 충분히 배울 수 있을 것 같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1단계 7급 이하 분들은 여전히 어렵지 않나요? 네, 사실 그런 부분을 제가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게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은 이제 수포자, 뭐 바포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 100개 강의에서 17개 강의를 정말 탄탄하게 기본기를 닦는 이 과정을 생각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기본기만 잘 닦으시면은 포기하지 않고 고수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나선형 수업이란 어떤 의미지요? 네, 나선형 수업도 이번에 AI 방식 도입과 함께 제가 나름대로 굉장히 고민해서 만든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강좌는 그냥 나열식이죠. 1번부터 10번까지 그냥 쭉 나가는 방식이죠. 볼 때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보고 나서 다 잊어버리지 않나요? 나선형 수업이란 같은 원리지만 4단계로 나누어졌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즉 하나의 수업이라도 4단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수업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주제가 4번 반복되니까 이를 나선형 수업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초반 70수는 전용 어플 및 홈페이지에서 문제풀이를 겸한다면서요? 네, 기존의 USB 강의는 여러분들이 일방적으로 보시는 한방향 공부하는 방식이죠. 하지만 바둑학교 전용 모바일과 홈페이지에서 나오는 영상과 문제를 보시면 내가 이해를 잘 했는지 아니면 내가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나아졌는지를 확인하면서 이 강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100개 강좌 더불어 약 2,000개의 문제를 푸시면은 정말 바둑이 안 늘 수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책도 주나요? 아, 그럼요.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직도 많이 계시죠? 자, 초반 70수 강의를 구입하시면 어플 이용권과 교재, USB를 배송해 드립니다. 가격이 올랐을 것 같아요. 네, 좀 올렸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기존 가격과 동일하게 역시 9만 원입니다. 나름 힘든 결정이었는데 여러분들께서 많이 좀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초반 70수 강의는 제 15년 지도 경력의 노하우를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또 고민해서 만들었는데요.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아마 이 강좌를 보고 바둑이 조금이라도 느신다면 큰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